안녕하세요. 장기 투자 주린이 바다거북입니다. 오늘 내용은 마라의 새로운 투자 자료가 나와서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을 보시면 마라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길 전략이 자산을 경량화하는 동시에 소유 용량을 늘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 경량화는 모든 분야를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강점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소유 용량을 늘림으로써 전력 가격 협상, 시설 개보수, 운영 시간 등 데이터 센터 운영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는 23년 말부터 데이터 센터 인수합병에 힘쓰고 있었고, 이는 AI 인프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지와 전력을 소유함으로써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NGON과 협력해서 가스 발전 데이터 센터 사업을 50메가와트로 성공적으로 확장했고, 그리고 풍력 발전을 통해서 139메가와트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슬라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상황에 따라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향으로 자원을 즉각 전환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부지와 전력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교집합 부분이 이번 슬라이드에서 가장 핵심이자 마라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작년부터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있었던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마라는 이미 전력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할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력 가격이 싸고 비트코인 가격이 높을 때는 전기를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남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수익성보다 AI 추론 서버를 돌려서 받는 대여료가 더 높을 때는 전기를 AI 연산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염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등해서 전기료 자체가 비트코인 채굴 수익보다 비싸지면 전기를 쓰지 않고 전력망에 그대로 되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말하는 비트코인 채굴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주가 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연성에 대해서 마라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마라는 AI 가치 스택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AI 서버가 이루어지는 모든 레이어에서 마라가 직접 통제하고 수익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나타났듯이 2번 페이지에서는 임대 수수료를 받고, 3번 페이지에서는 에너지 판매 수익과, 그리고 마지막 추론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부가가치는 점점 더 상승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어느 한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레이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의 상승과 함께 마라의 사업 전략 또한 점점 더 에너지에서 추론 서비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더욱 넓히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라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수익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선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4년부터 보시면 마라 CEO는 엣지에서의 추론 서비스를 계속해서 꾸준히 언급해왔고, 결국 26년에 와서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엔비디아의 수장이 추론의 변곡점이 도래했다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추론에 대한 마라 CEO의 해안과 함께 마라의 전략적 자신감이 드러나는, 마라가 단순히 AI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는 바로 그 길목을 마라홀딩스가 지키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한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홀딩스는 이미 저렴한 전력과 전용 데이터 센터를 확보했고,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추론 수요를 처리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야심찬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말하는 궁극적으로 AI 추론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추론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습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는 중간 단계의 전략으로 스타우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중간 단계의 수익을 확보하자는 전략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스타우드를 통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엑사이온을 중심으로 한 추론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 전략이 실제로 시행되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인데,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은 말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정말 숫자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결과들이 스타우드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추론 시장에서 마라가 얼마만큼의 위치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중장기적인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인프라로 추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에서의 경험은 AI 추론 서비스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좀 더 상세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에너지 소요 및 부지 통제 부분인데,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장기적인 가시성과 전력망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확장을 위해 설계된 인프라 부분은 작업부와 선택을 갖도록 설계된 모듈형 고밀도 데이터 센터가 추론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 및 운영 규율 부분에서 저렴한 원가 구조를 활용해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른쪽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 채굴에서 추론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추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론에서의 핵심은 엑사이온의 인수가 빠져서는 안 되는데요. 엑사이온의 인수 의도는 소버린 기업용 AI 사업 확장을 명확히 나타내주고 있고, 보안이 강화된 독자적 AI 환경을 제공해서 유럽, 북미, 사우디 등 각 정부를 고객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라, 엑사이온, 스타우드가 맡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간략하게 보시면 에너지 부분에서는 마라가 전력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는 자원을 직접 관리하고 선택권과 유연성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우드의 역할로는 하이퍼스케일 전환과 인프라 및 성장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는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엑사이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엣지 추론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간다고 보실 수 있고, 마라는 확보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영역의 두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타우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같은 빅테크들을 타겟으로 대규모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전략이고, 엑사이오는 정부, 금융권, 그리고 보안이 중요한 군 기반의 소버린 AI를 전략으로 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